일본의 잃어버린 20년. 일본의 젊은 여성들이 한국으로 떠나고 있습니다. 한국 문화와 남성에 대한 로맨틱한 환상. 아닙니다. 이것은 생존을 위한 선택입니다. 오늘은 그녀들의 진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9살 유리코입니다. 2년 전까지 도쿄의 대기업에서 일하던 평범한 직장인이었어요. 지금은 서울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죠.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기 전에 어린 시절로 잠깐 돌아가 볼까 해요. 1996년, 저는 요코하마의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전자회사 회사원, 어머니는 전업주부셨죠. 어릴 때는 일본의 버블 경제가 막 끝난 후라 부모님 세대는 항상 불안해하셨어요. 안정적인 직장을 구해야 해. 공무원이 최고야.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저는 남달랐습니다. 다른 여자아이들이 유치원 선생님이나 간호사를 꿈꿀 때 저는 세계를 무대로 일하는 커리어우먼을 꿈꿨죠. 하지만 주변의 반응은 냉담했어요. 여자애가 너무 큰 꿈을 꾸면 안 돼. 결혼하면 다 소용없어 라는 말들을 자주 들었어요.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치면서 점점 더 심해졌어요. 여학생은 조용히 있어야 하고 튀어서는 안 되며 심지어 장래희망을 말할 때도 여자니까 이런 직업이 어울려 라는 말을 들어야 했죠. 대학교에 진학해서는 경영학을 전공했어요.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성적도 받고 인턴십도 했죠. 취업 시즌이 다가오면서 저는 꿈에 부풀어 있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여성은 전문직보다 일반직이 어울려요. 결혼 계획은 있으신가요? 출산 후 복귀할 생각이신가요? 면접마다 이런 질문들을 받았어요. 심지어 어떤 회사는 노골적으로 여자는 3년 정도 일하다 그만두니까 투자 가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운이 좋게도 도쿄의 한 대기업 마케팅팀에 입사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열심히 했어요. 아침 일찍 출근해서 밤늦게까지 일했고 주말에도 자발적으로 나와서 일했죠. 하지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상황은 변하지 않았어요. 유리코 씨는 역시 잡무가 잘 어울리네요. 중요한 프로젝트는 남자 직원에게 맡기는 게 좋겠어요. 여자는 보조적인 역할이 딱이에요. 야근을 해도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가며 성과를 냈지만 저는 늘 여자 직원이었어요. 동기로 입사한 남자 직원들은 하나둘 승진하고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았지만 저는 여전히 커피 타기, 회의록 작성, 복사 심부름 같은 잡일만 하고 있었죠. 거기다 최근 몇 년간 일본 경제는 계속 악화되고 있었어요. 물가는 오르는데 월급은 제자리였고 도쿄의 집값은 계속 올라서 자취방 월세도 감당하기 힘들었죠. 회사에서는 구조조정 소문이 돌았고 특히 미혼 여직원들이 첫 번째 대상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하루하루가 불안했습니다. 야근에 시달리면서도 월급은 부족했고 미래는 점점 불투명하게 보였죠. 주변 친구들도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결혼한 친구들은 대부분 일을 그만뒀고 계속 일하는 친구들은 승진해서 밀리는 상황이었고 이게 정말 제가 꿈꾸던 삶이었을까요? 매일 반복되는 야근과 스트레스로 지쳐있던 어느 날이었어요. 회사에서 새로운 프로젝트 미팅이 있었는데 그때 처음 지훈 씨를 만났죠. 우리 회사의 한국 파트너사 과장이었습니다. 처음엔 그저 업무적인 관계였어요. 하지만 지훈 씨의 모습은 제가 알던 일본 남성들과는 달랐어요. 회의에서 저의 의견을 귀담아 들어주고 좋은 아이디어라며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더라고요. 심지어 부장님 앞에서 유리코 씨의 제안이 가장 현실적인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해 주었어요. 미팅이 끝나고 팀 회식이 있었습니다. 보통 일본의 회식은 저에게 큰 스트레스였는데 그날은 달랐어요. 지훈 씨가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끌어주면서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줬거든요. 일본 경제가 많이 힘들다고 하던데 일본 직장인들의 실제 생활은 어떤가요? 맞아요.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월급은 그대로예요. 게다가 엔화 가치도 떨어지고 있고요. 한국은 지금 오히려 기회가 많아요. 특히 일본어 가능한 인재를 찾는 회사가 많죠. 그날 처음으로 한국에 대해 진지하게 관심을 가지게 되었어요. 지훈 씨는 한국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죠. 여성들도 능력만 있으면 인정받을 수 있고 결혼 후에도 당당히 일할 수 있다고요. 우리 회사만 해도 팀장님 중 여성 비율이 꽤 높아요. 최근에는 육아휴직 쓰는 분들도 많아지고 있고 회사도 점점 지원을 늘리는 추세예요. 일본보다는 남녀가 평등하죠. 능력만 있으면 확실히 나은 것 같아요. 매주 있는 미팅에서 지훈 씨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한국이라는 나라가 더욱 궁금해졌습니다. 퇴근 후에는 한국 드라마도 보고 유튜브로 한국 일상을 검색해보곤 했죠. 신기했어요. 드라마 속 여성들은 자신의 커리어를 당당하게 추구하고 남편들은 집안일과 육아를 자연스럽게 도와주고 있었어요. 실제로도 그런가요? 드라마에 나오는 것처럼 말이에요. 물론 드라마가 조금 과장된 면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맞아요.
우리 누나도 변호사로 일하면서 아이 둘을 키우고 있어요. 매주 일요일이면 제부가 애들 데리고 놀이공원도 가며 같이 아이들을 키우고 있답니다. 3개월이 지났을 때였어요. 프로젝트 중간 점검 미팅이 끝나고 지훈 씨가 저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어요. 처음으로 둘만의 시간을 가졌죠. 그날 지훈 씨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어떻게 일본과 인연을 맺게 됐는지,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이며 자신의 목표를 향한 포부가 대단했어요. 저 다음 달이면 한국으로 돌아가요.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거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유리코 씨도 한국에서 새로운 시작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날 밤 혼자 걸어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도쿄의 밤거리는 여전히 화려했지만 왠지 모르게 공허해 보였죠. 작은 원룸에 돌아와 이불 속에 누워서 생각했어요. 이대로 일본에 남는다면 어떨까? 계속되는 물가 상승, 떨어지는 엔화 가치, 불안정한 고용으로 나아질 게 없어 보였어요. 게다가 회사에서는 또다시 구조조정 소문이 돌고 있었고 이번에는 정말 현실이 될 것 같았지요. 다음 날 회사에서 또 다시 여자라서 안 된다는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마음을 정했습니다. 새로운 도전을 해보기로요. 부모님께 말씀드렸더니 처음에는 많이 반대하셨어요. 일본에서도 얼마든지 기회가 있을 거야. 한국은 너무 멀잖아. 하지만 제 확고한 의지를 보시고는 결국 허락해 주셨어요.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나네요. 내가 행복하다면 그게 제일 중요하지. 지훈 씨는 제 결정을 전적으로 지지해 주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취업 준비부터 주거 문제까지 하나하나 함께 고민해 주었죠. 특히 일본 기업의 한국 지사들이 일본어 가능한 직원을 찾고 있다며 이력서 작성도 도와주었어요. 한국에서는 나이나 성별보다 실력을 더 중요하게 봐요. 유리코 씨의 경험과 능력이면 충분히 기회가 있을 거예요. 제가 왜 한국에서의 삶을 선택했는지 그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어요. 물론 지훈 씨를 만난 것이 큰 계기였지만 사실 그것보다 더 깊은 이유가 있었어요. 일본에서의 마지막 1년이 저는 정말 많이 우울했거든요. 야근은 일상이었어요. 저녁 9시가 되면 건물 대부분의 불은 꺼졌지만 저는 새벽까지 일해야 했답니다. 또한 월세와 전기세 등 세금을 내고 나면 겨우 생활비가 남더라고요. 점심시간이면 동료들은 하나같이 도시락을 싸와야만 했어요. 월급은 오르지 않는데 물가는 계속 올랐고 엔화 가치는 떨어져만 갔지요. 도쿄의 집값은 말도 안 되게 비쌌고 미래는 점점 더 불투명해져만 갔죠.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제 친한 언니의 이야기였어요. 그 언니는 결혼하고 아이를 낳은 뒤에도 일을 계속하고 싶어 했는데 회사에서 은근히 퇴사를 종용했대요. 애 있는 여자는 야근을 못한다는 이유로 말이죠. 회사에서는 매일같이 구조조정 소식이 들려왔어요. 특히 미혼 여성들이 첫 번째 대상이라는 소문에 가슴이 떨렸습니다. 열심히 일해도 인정받지 못하고 승진은 꿈도 못 꾸는 현실이 저를 질식시키는 것 같았죠.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본 한국 뉴스에서 충격적인 장면을 봤어요. 20대 여성 CEO가 회사를 성공적으로 이끌어가는 모습과 30대 여성들이 스타트업을 창업하는 이야기들, 그리고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이게 특별한 일이 아니라는 거였어요. 한국의 젊은 세대들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더라고요. 새로운 도전을 응원하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모습은 제 마음을 흔들기에 충분했습니다. 지훈 씨를 통해 알게 된 한국의 모습도 인상적이었어요. 물론 한국도 완벽한 나라는 아니지만 적어도 변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성차별적인 문화를 바꾸려는 움직임과 일하는 여성을 위한 지원 정책을 늘리고 능력 중심의 평가 문화들이 일본과는 너무도 달랐어요. 또 하나 큰 영향을 준 건 한국의 글로벌한 위상이었습니다. K-팝, K-드라마, K-뷰티 등 한국은 세계를 향해 뻗어나가고 있었죠. 반면 일본은 점점 내향적으로 변해가는 것 같았어요. 이런 차이가 미래에 대한 저의 시선을 바꿔놓았죠. 한국의 높은 물가나 치열한 경쟁도 걱정됐지만 그것보다는 기회가 더 많아 보였어요. 일본에서는 여자니까, 나이가 있으니까 하는 말들에 발목이 잡혔지만 한국에서는 적어도 도전할 기회는 있었거든요. 무엇보다 한국에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불완전하더라도 계속해서 발전하려 노력하는 모습은 물론 문제를 직시하고 해결하려는 의지가 제게는 희망으로 다가왔답니다. 그래서 결심했어요. 그냥 일본에서의 안정적인 삶을 포기하고 한국에서 새로운 도전을 해보기로 말이에요. 힘들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지만 적어도 후회하지는 않을 것 같았거든요. 지금도 가끔 도쿄의 밤거리가 그리울 때가 있어요. 하지만 서울의 역동적인 에너지는 제게 새로운 꿈을 꾸게 해줬어요. 이곳에서는 제가 단순히 일본인 여성이 아닌 능력 있는 전문가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희망이 있으니까요. 처음 한국행을 결정했을 때는 두려움이 컸습니다. 언어도 문화도 다른 나라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는 게 쉬운 결정은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지훈 씨의 든든한 지원과 일본에서의 막막한 현실을 생각하면 이 도전이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먼저 한국어 공부부터 시작했습니다. 퇴근 후에는 한국어 학원에 다니고 주말에는 지훈 씨와 한국어로 대화 연습을 했죠. 처음에는 너무 어려웠지만 한국 드라마와 예능을 보면서 조금씩 익숙해져 갔어요. 한국에서는 여성의 사회 진출이 활발해요. 물론 아직 완벽하진 않지만 적어도 노력하면 인정받을 수 있어요. 지훈 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희망이 생겼어요. 면접 준비도 시작했습니다. 일본계 기업 한국 지사들을 중심으로 이력서를 넣었죠. 지훈 씨가 소개해준 헤드헌터의 도움을 받았는데 놀랍게도 여러 회사에서 긍정적인 반응이 왔어요. 특히 일본 시장을 담당하는 포지션에서는 제 경험을 높이 평가해 주더라고요. 역시 한국이 더 활기차네요. 일본은 요즘 모든 게 정체되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한국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요. 그만큼 기회도 많고요. 드디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그 설렘이 아직도 생생해요. 지훈 씨가 공항으로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에요. 우리 같이 힘내봐요. 서울의 첫 인상은 강렬했습니다. 도쿄와는 또 다른 에너지가 넘치는 도시이며 빠르게 변화하고 발전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특히 놀라웠던 건 밤늦게도 카페에서 공부하는 직장인들이 많다는 거였어요. 나이에 상관없이 자기 개발에 투자하는 모습이 무척 신선했습니다. 면접을 위해 찾아간 회사들도 달랐어요. 일본에서는 늘 여성이라는 프레임에 갇혀 있었는데 여기서는 제 능력과 경험을 먼저 물어보더라고요. 나이나 결혼 계획 같은 질문은 한 번도 받지 않았어요. 유리코 씨의 일본 시장 경험이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네요. 한일 양국의 문화를 이해하고 계신다는 게 큰 장점입니다. 결국 대기업 해외 마케팅팀에 합격했습니다. 연봉도 일본에서보다 높았고 무엇보다 제가 원하던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좋았어요. 팀장님도 여성이셨는데 자신도 육아와 일을 병행하고 있다면서 많은 조언을 해주셨죠. 물론 모든 게 장밋빛은 아니었어요. 한국의 업무 속도는 일본보다 훨씬 빠르고 경쟁도 치열해요. 실수할까봐 긴장될 때도 많고 아직 한국어가 서툴러서 힘들 때도 있죠. 하지만 이런 고민을 털어놓으면 지훈 씨가 늘 웃으며 말해요. 천천히 해도 돼요. 중요한 건 발전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처음 한국 생활은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많이 달랐어요. TV에서 보던 그 낭만적인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죠. 특히 회사 생활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유리코 씨, 이거 30분 안에 가능하죠? 네, 하지만 일본에서는 보통 이런 작업은 하루 정도는 주셨어요. 여긴 일본이 아니잖아요. 빨리빨리 문화예요. 한국의 업무 속도는 일본과는 비교가 안 됐어요. 일본에서는 꼼꼼하게 검토하고 천천히 진행하는 게 미덕이었는데 여기서는 그런 제 스타일을 답답해하더라고요. 실수라도 하면 일본 사람이라 이해가 안 되나? 라는 말을 듣기도 했죠. 회식 문화도 달랐어요. 일본의 회식은 형식적이고 딱딱했지만 한국의 회식은 너무 격이 없었어요. 선배들이 반말을 하고 술을 강요하기도 했는데 처음에는 이게 친근감의 표현이라는 걸 이해하지 못했죠. 유리코, 한 잔 더 해. 죄송하지만 저는 아이고, 아직도 그렇게 딱딱하게 굴어? 지훈 씨와의 관계에서도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있었어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한일 양국의 문화 차이는 컸거든요. 특히 가족 관계에서요. 이번 주말에 우리 부모님 뵈러 가야 해요. 엥. 벌써요? 벌써라뇨. 우리 결혼할 건데 당연한 거죠. 일본에서는 연인 사이더라도 부모님을 만나는 건 결혼이 거의 확정된 후의 일인데 한국에서는 달랐어요. 주말마다 가족 모임이 있고 명절에는 며칠씩 시간을 함께 보내야 한다는 것도 충격이었습니다. 직장에서는 또 다른 어려움이 있었어요. 일본어를 할 줄 안다는 이유로 업무 외적인 일까지 맡게 됐거든요. 일본 거래처와의 통역은 물론이고 일본인 고객 응대까지 점점 제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기 힘들어졌어요. 유리코 씨가 있으니까 참 든든해요. 일본 관련된 건 다 맡길 수 있잖아요. 그 말이 칭찬인지 부담인지 구분이 안 될 지경이었지요. 퇴근 후에도 마음 편히 쉴 수가 없었어요. 한국의 빠른 배달 문화, 24시간 문화는 편리했지만 그만큼 삶의 속도가 너무 빨랐어요. 모든 게 긴급하고 모든 게 즉각적인 반응을 요구하는 것 같았죠. 어느 날은 정말 포기하고 싶었어요. 회사에서 실수를 해서 팀장님께 크게 혼났는데 그날따라 한국어가 잘 안 나오더라고요. 결국 화장실에 가서 울고 말았죠. 한국에 온 게 실수였나요? 지훈 씨에게 전화했는데 뜻밖의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나도 일본에서 일할 때 그랬어요. 처음 몇 달은 정말 지옥 같았죠. 하지만 지나고 보니 그게 다 배우는 과정이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생각해보니 제가 너무 완벽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실수를 하면 안 된다. 문화 차이를 빨리 극복해야 한다는 생각들이 오히려 저를 더 힘들게 했던 거죠. 그날 이후로 조금씩 마음가짐을 바꿔보기로 했어요. 실수를 해도 괜찮아.
천천히 배워가면 된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한결 편해졌습니다. 팀장님께 솔직하게 제 고민을 말씀드렸더니 뜻밖의 반응이 돌아왔어요. 저도 일본 지사에서 일할 때 비슷한 경험을 했어요. 처음에는 다들 그래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회사에서도 조금씩 변화가 생겼어요. 제가 일본식의 꼼꼼함을 가지고 있다는 걸 장점으로 봐주시기 시작했고, 오히려 중요한 검토 업무를 맡게 됐죠. 한국의 빠른 업무 스타일과 일본의 세심한 검토 방식, 이 둘을 조화롭게 섞어보려고 노력했어요. 지훈 씨의 가족들과도 조금씩 가까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던 주말 가족 모임이 이제는 기다려질 때도 있네요. 특히 예비 시어머니께서 제 노력을 알아봐 주시는 것 같았어요. 우리 유리코가 많이 힘들었지. 근데 요즘은 한국말도 많이 늘고 한국 음식도 잘 먹네. 물론 아직도 힘든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이런 어려움들이 제가 성장하는 과정이라는 것과 한국, 일본 두 나라의 좋은 점을 모두 가진 사람으로 조금씩 변해가고 있다는 거요. 한국 생활이 1년 정도 지났을 무렵에 특별한 기회가 찾아왔어요. 회사에서 한일 합작 프로젝트의 리더를 맡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불안했지만 오히려 제가 가진 양국의 문화 이해가 큰 장점이 되었죠. 유리코 씨는 두 나라의 문화를 모두 이해하니까 이 프로젝트의 적임자예요. 팀장님의 이 말씀이 제게는 큰 전환점이 되었어요. 일본 측과 미팅을 할 때는 꼼꼼하고 신중한 방식으로 접근했고, 한국 팀과 일할 때는 빠른 의사결정과 추진력을 발휘했죠. 양국의 장점을 조화롭게 섞으려 노력했더니 오히려 더 좋은 결과가 나왔어요. 역시 유리코 씨가 있으니까 든든해요. 일본 팀이랑 소통이 훨씬 수월해졌어요. 일본어를 할 줄 아는 것보다 문화를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하더라고요.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끝나고 난 뒤, 저는 드디어 제가 가진 강점을 깨달았어요. 한국과 일본, 어느 한쪽만을 고집하는 게 아니라 두 문화의 장점을 살리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특별한 역할이었던 거죠. 결혼 준비 과정에서도 이런 경험이 도움이 됐었어요. 처음에는 한국식 결혼 문화가 낯설고 부담스러웠는데 이제는 양국의 문화를 적절히 조화시키는 방법을 찾았거든요. 우리 한복도 입고 기모노도 입는 건 어때요? 지훈 씨의 이 제안으로 시작된 우리만의 특별한 결혼식 계획은 한국의 전통과 일본의 전통을 모두 담기로 했답니다. 예비 시어머니께서도 많이 달라지셨어요. 처음에는 일본 며느리라는 것에 대해 걱정이 많으셨다고 해요. 하지만 제가 한국 문화를 이해하려 노력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마음을 열어주셨죠. 우리 며느리가 김치도 잘 담그고 명절 음식도 얼마나 열심히 배우는지 몰라. 시어머니께서 이웃들에게 자랑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그동안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느꼈어요. 직장에서도 변화가 생겼어요. 이제는 단순히 일본인 직원이 아닌 믿을 수 있는 팀원으로 인정받게 됐죠. 한국의 빠른 업무 방식에도 완전히 적응했고 오히려 그 속도감이 즐겁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유리코 씨, 이번에 과장으로 승진하는 거 축하해요. 정말 열심히 하더니 결국 해냈군요. 일본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나이나 성별이 아닌 제 능력으로 인정받은 거죠. 물론 아직도 해결해야 할 과제들은 많아요. 때로는 문화적 차이로 인한 오해가 생기기도 하고 언어의 한계를 느낄 때도 있죠.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그런 어려움들이 오히려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는 거요. 지훈 씨는 늘 말해요. 당신은 특별해요. 두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고 그것을 강점으로 만들었잖아요. 이제는 제가 후배들에게 조언을 해주는 입장이 되었답니다. 새로 입사한 외국인 직원들에게 한국 생활의 노하우를 전수해주기도 하고 양국 문화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죠. 처음에는 저도 많이 힘들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길이 보여요. 가끔 도쿄의 옛 회사 동료들과 연락을 주고받기도 하는데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새삼 깨닫게 돼요. 일본에서는 여전히 많은 여성들이 유리천장에 막혀 있다고 하더라고요. 결혼식을 올린 지 벌써 6개월이 지났네요. 한복과 기모노를 모두 입었던 우리의 특별한 결혼식은 양가 가족 모두에게 잊지 못할 추억이 되었어요. 결혼식 날 아버지께서 처음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한국으로 간다고 했을 때 정말 많이 걱정했단다. 하지만 지금 내 모습을 보니 선택을 잘한 것 같더구나. 회사에서는 얼마 전에 과장으로 승진을 했답니다. 일본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죠. 특히 기뻤던 건 팀장님의 말씀이었어요. 유리코 씨는 우리 회사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예요. 여성이어도 외국인이어도 능력만 있으면 인정받을 수 있다는 걸 보여줬으니까요. 물론 아직도 힘든 점은 있어요. 한국의 빠른 속도에 적응하느라 가끔 지칠 때도 있고 시댁 어르신들의 기대에 부응하려 노력하는 것도 쉽지만은 않죠. 하지만 이제는 이런 어려움들이 두렵지 않아요. 특히 놀라운 건 제가 다른 일본 여성들의 롤모델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최근에는 일본 여성들로부터 한국 취업과 생활에 대한 상담을 자주 받게 되었어요. 저도 유리코 씨처럼 용기를 내보려고요. 일본에서의 삶이 너무 갑갑해요.
변화가 필요해요. 이런 메시지들을 받을 때마다 제가 선택한 길이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최근에는 더 큰 꿈도 생겼어요. 한일 양국의 가교 역할을 하는 비즈니스를 시작하고 싶어요. 지훈 씨도 적극적으로 지지해주고 있죠. 한국에서는 이런 도전이 특별하지 않다는 게 정말 좋아요. 유리코, 당신은 두 나라의 문화를 모두 이해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얼마나 큰 강점인지 알아요? 지훈의 이 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가끔 도쿄에 출장을 가게 되면 옛 회사 동료들을 만나는데 그들의 생활은 2년 전과 크게 달라진 게 없더라고요. 여전히 같은 자리에서 같은 고민을 하고 있더군요. 유리코는 정말 용감했어. 나도 한국에서 새로 시작해볼까. 이제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한국에서의 삶이 쉽지만은 않지만 여기에는 희망이 있어요. 노력하면 언제든 인정받을 수 있고 꿈꾸면 이룰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말이에요. 얼마 전에는 신혼집 근처에 작은 카페가 문을 열었어요. 거기서 일본 여성 사장님을 만났는데 그분도 저와 비슷한 이유로 한국에 오셨대요. 우리는 금방 친구가 됐죠.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미래를 이야기하면서 더 큰 꿈을 꾸게 됐어요. 우리가 잘 정착해서 길을 만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저는 매일 아침 설레는 마음으로 일어나요. 오늘은 어떤 새로운 도전이 기다리고 있을까? 어떤 성장을 경험하게 될까라는 기대감으로 설렌답니다. 이것이 제가 한국을 선택한 이유이고 지금도 이 선택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이유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의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래요. 변화가 두렵더라도 새로운 도전을 망설이지 마세요. 우리에겐 무한한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에는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